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각각 2%, 3%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HBM과 CXL까지 이 반도체주들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떠한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살펴볼지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이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콜라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팍스 통신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콜라텍 출발해 볼 텐데요.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자, LRG 넥스원 최근에 공략 주시고 8%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8월 29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13.2%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단기 상승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자, 한국항공우주가 16.7%, 역시나 방산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16%의 급등 역시나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주식 두 가지 종목으로도 각각 2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RG 넥스원, 최근에 공략 주셨던 국내 주식입니다. 방산주 빅4 기업 중 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고 이 빅4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고 LRG 넥스원을 최근 공략 주셨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 주가가 살짝 눌렸지만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8%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단기간 안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략 주시자마자 상승이 바로 나왔는데요. 살펴보시면 13.2%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2거래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 달성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또 단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 역시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공략 주셨던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 역시나 현재 20%의 상승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저점 부근에서 공략 주시면서 단기 반등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23.4%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역시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몇 번이나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그만큼 꾸준하게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 종목인데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8월 1일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6.7% 공략 주시자마자 급반등이 나오면서 20%가 넘는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만한 종목들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로 현재 26.7% 가져가고 있다는 점 역시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7월 25일쯤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방산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방산주 안에서 한국항공우주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공략주신 시점 이후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16.7%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방산주 안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생방송 공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LRG 넥스원,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LRG 넥스원이 4.3%, BHI가 13.2%, 한국항공우주가 16.7%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 역시나 20%가 넘는 상승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도 26% 기록하면서 저희 증시콜라텍 공략 주시는 종목마다 꾸준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게 하는 증시콜라텍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이윤호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좀 기분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됐죠.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좀 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고 내일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 남자. 네,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그리고 매일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간만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무지개 같은 것처럼 증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증시가 상승장일 때 역시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2주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한 최소한 10% 이상의 상승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증시콜라텍과 추석 명절도 함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간만에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3%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간불 켜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이후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접속해주시면 실시간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고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명절 이후에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가지 공략주도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이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줬는데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야, 거의 뭐 체감상으로는 100년 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 네. 코스닥은 3%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물론 이거는 그동안 좀 내려갔던 그런 지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점 찬물 끼얹는 거긴 한데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근데 차트를 좀 이거 일본 기준 차트를 보시면요, 예, 보이죠? 예, 네, 여기도 보이죠? 예, 이렇게 그냥 계속 쭉 내려왔어요. 사실 요 정도의 상승폭으로 좋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좀 있으면 미국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얼마나 인하를 할지. 그렇게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2800선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좀 서서히 열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자고 이 방송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 다음 주 추석이에요. 그죠?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오늘장에서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오늘 장에서 참 재밌었는데 네. 이것도 그냥 냉정하게 그냥 우리 현실을 알자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묘해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은 본장 시간이니까요. 네. 지금 다우 존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한 0.3%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S&P랑 나스닥이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오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내려앉는 모습인데 내일 우리나라 시장 좀 그렇긴 하지만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근데 많이는 안 그런가요? 빠지고 네. 1% 미만의 폭으로 네. 한 0.5% 미만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서 내일 시장 좀 시작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 닫잖아요. 네. 참 재밌어요. 목요일에 주식시장 열리죠. 그죠? 네. 목요일에 주식시장 열리는데 목요일에 뭐가 있어요? 또 F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목요일 우리 장 짠하고 오픈하면 글쎄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매법을 가져가야 되느냐? 내일 시장 좀 잠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FOMC 우려라든지 그 전까지 있을 우리나라 추석 동안에 이제 그 장 대응을 못하니까 아마 내일 좀 많이 빠지진 않아도 어느 정도 빠질 건데 그 빠질 동안에 만약에 내가 어떠한 종목을 100만 원을 매수를 하는 게 목표다. 네. 그러면 일단 40% 정도만 진입을 해요. 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죠? 40% 정도만 진입을 하고 목요일 금리 결정이 되는 걸 봐서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네. 그날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날 한 번에 지수가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차익 매물 급하게 뱉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0.25%를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조금 이게 뜨겁기가 아니라 살짝 따끈따끈 미지근미지근하게 올라가. 네. 그러면 거기서 한 20%씩 나눠서 비중을 좀 타시는 게 가장 좋은 근 일주일 동안의 대응 전략이다. 그냥 나눠서 들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오늘장은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내일장은 조금 다소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 이 다음 주 시장의 대응 전략을 세워 주셨는데요.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전략 남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실 수가 있고 공략주도 매일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팍스 통신망 접속 가능합니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전략을 세워 주셨는데 네. 오늘장 좀 반도체주가 좀 강했잖아요. 아, 너무 그래서 강했어. 네. 반도체가 오늘 또 반등을 보였으니까 네. 반도체 쪽을 매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올랐는데 매수한다고요? 너무 많이 올랐나요? 아,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많고, 네. 뭐 10%, 2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전반적으로 많아요. 다 같이 오르더라고요. 반도체 쪽이. 근데 이게 일단 왜 그런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뭐 여기서 올라탈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젠승헌 황이 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다. 아, 그렇죠. 너무 행복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AI 거품론이라든지 엔비디아의 그런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한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싹 다 묻힌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우디 쪽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좀 수출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내리면서 이제 그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뭐 로봇 관련주도 여러 가지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번 해 1, 2월에 나왔던 시장 상황이 지금 다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뭐 원전도 뭐 강세는 보였습니다만 오늘 주인공은 아니니까 잠깐 패스하고요. 보시면 뭐 MDS 테크 이거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죠. 네. 예, 그리고 뭐 여기 또 쭉 보면 이게 안 내려가네요. 네, 쭉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에브리보또 로봇 관련주 그리고 오킨스 전자 이거 뭐 HBM과 관련된 네. 또 회사기도 하고 쭉 내려보면요 뭐 유일 로보틱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반도체 로봇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서 원전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원전도 사실 전력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서 당장 내일 공략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아,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음. 살펴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나는 곧 죽어도 해야겠어 만약에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가 뭔데 여기서 하라 말하냐. 그러면 장 초반에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일 꼭 하셔야겠으면 3시 전후로 하세요. 3시 전후요? 예. 네. 오후 3시 전후로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피는 좀 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충족을 못 시켰어요. 네. 너무 과하다든지 너무 못한다든지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게 폭등이 나온 섹터나 종목은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좀 이렇게 차익 매물 뱉어낼 수 있으니까 한 발만 물러서서 공략을 하시는데 난 곧 죽어도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3시까지는 하지 마라. 3시 넘어서 해라. 이거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전일 엔비디아가 8% 급등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요. 반도체주와 로봇주 같이 오늘 상승이 이미 나온 테마들에 대해서는 꼭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오후 3시 전후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굉장히 자세한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오늘 상승 나온 쪽은 좀 놔두고 네.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장래성이 있는데 네.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지금 다 눌려 있지 않나요? 다 눌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기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혹은 추후에 국가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산업군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좋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반도체를 말하진 않을 거예요. 2차 전지 얘기할 겁니다. 네. 네, 너무 뜬금없나요? 네.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 2차 전지도 최근에 또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은 계속 눌렸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럴 때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왜 2차 전지를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9월에 금리 인하를 뭐 사실 한다는 분위기예요. 한다는 분위기인데 뭐 시장은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25% 그래도 0.5% 하면 좋겠는데가 이제 지금 시장의 바람이에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는 좀 이렇게 이번 달에는 될 거니까 이제 그 된다라는 사실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지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건덕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덕지가 생긴단 말이야. 이 건덕지가 생기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뭐 빚 때문에 지금 경기 안 좋다, 뭐 이자 부담된다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변동금리 대출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가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느리지만 미국보다는 이렇게 금리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겨나는가? 자, 첫 번째로 일단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이자가 네. 꽤나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 꽤나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거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빚을 왜 내겠어요? 뭐 차나 주택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맞아요. 차나 주택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차라든지 이런 고가의 이런 자산들이 이제 수요가 조금씩 이제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차나 집 현금 떡하고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우리나라 5천만이 넘는 이 국민 중에서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자동차라든지 요런 이제 집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뭐 건설사나 완성차 업체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도 역시 수요가 올라가면서 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상승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요, 내연기관이 비싼가요? 아니면 전기차가 비싼가요? 전기차가 더 비싼가요? 전기차가 훨씬 더 비싸요. 훨씬 더 비싼가요? 네, 보조금이 좀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동급을 비교하면 전기차가 뭐 한 1,000만 원 돈 더 비쌉니다. 네, 한 1,000에서 1,500돈 더 비싼데 이제 요렇게 비싼 물건일수록 여기에 더 수혜를 받는 폭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요걸 이제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나 2차 전지 그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2차 전지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2차 전지주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9월 기준금리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고가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2차전지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네. 전기차 2차전지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또 뭐 음. 캐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화재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슈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사실 더 빠진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요걸 좀 더 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봅니다. 음. 먼저 다 전기차 캐즘, 캐즘 하는데 네. 이 캐즘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네. 이 캐즘이라는 거는요, 뭐 제가 여기다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써놨습니다만 요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나왔을 때 수요가 정체되는 때가 딱 있어요. 얼리 어답터들, 먼저 사는 사람들이 사고 나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직 사기 직전, 그 사람들의 수요가 딱 끊기게 되면 이런 이제 수요 정체가 나타나면서 이제 단절이 되게 되는데 이제 소모량이나 뭐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요걸 캐즘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캐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초기 캐즘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여기를 못 넘기고 파산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전기차는 여기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죠. 완전히 끊겼죠, 수요가. 근데 이게 지금 그 청라의 화재 사건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많이 끊어진 느낌이 나는데 이 캐즘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전기차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캐즘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자, 최근에 차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기아에서 최근에 EV3라고 좀 작은 소형 이제 전기차를 좀 네. 출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넘지 못할 상황이 될 거였다면요, 기아 EV3가 지금 요렇게까지 판매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뭐 캐스퍼는 뭐 최근에 나온 거니까 좀 제껴두고요. 아이오닉 5, 레이 EV, EV6 얘네들 나온 지 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이제 8월 내지만 굉장히 1위를 한 번에 차지하면서 역시 이게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찾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전기차 캐즘을 돌파를 분명히 이 전기차 시장은 이 캐즘을 돌파를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산업 시황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뭐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그런 네. 접근이죠. 그런 접근을 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시장을 잘 공략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기가 어려운 뭐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그 단계에 있는데 기아의 전기차가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캐즘을 극복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십니다. 자,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종목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네. 전기차와 2차 전지주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안에서 뭐 몇 개 봐야 되는 게 있죠. 대장주 좀 네.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상승폭이 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여기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알아요. KG, 뭐 기아, 현대, 뭐 모비스, MS, 오토텍 많은데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공략을 했으니까 네. 요거는 좀 빼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자, 2차 전지. 자, 동향을 좀 살펴보고 싶다면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을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사실상 2차 전지 대장이에요. 예, 그리고 시가총액도 가장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이 어떤지 한번 주가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LNF, 포스코 햄텍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도 역시나 뭐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양극재라든지 뭐 요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셔도 되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 먼저 에코프로 볼게요. 자, 에코프로 이때 지금 사셔가지고 여기 요쯤에 사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사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뭐 추가 매수 조금씩 해서 가도 뭐 상관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요거를 먼저 흐름을 봐야 되는데 2024년의 흐름을 볼게요. 그냥 계속해서 액면 분할 이후에 빠지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 얘네가 요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요 피레침 그릴 때가 뭐 실적이 거의 역대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피레침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 캐즘이 극복이 되면 한 번 더 실적이 폭발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저는 에코프로보다도 더욱더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024년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먼저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얘가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정말 죽을 시장이었다고 하면 얘 지금 32만 원 하방 돌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요, 오늘 뭐 4% 정도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얘는 크게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배터리 하면 리튬이죠. 근데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해가지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은 조금 이제 보기가 애매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일단 2차 전지주 많이 내려가 있다. 네. 충분하게 눌려 있다. 전문가님,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종목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종목이 혹시 이 안에 있을까요? 없어요. 아, 이 안에 없나요? 네. 2차 전지 하는데 요즘 전기차 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나요? 전기차 하면 뭐 화재, 배터리, 그게 캐즘. 안전 문제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회사를 봐야 된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중소형주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되 네. 얘네가 정말 그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역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방송 공략 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갖고 나온 회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안정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EV 고방열, 뭐 EV 모터 방열 솔루션. 딱 봐도 그냥 안전 관련된 거죠. 네. 정말 쉬워요. 그리고 전장용 절연 방열. 굉장히 딱 봐도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보고 넘어가는 게 이런 실적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실적이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2023년으로 갈 때는 실적이 좀 크게, 이 영업이익이 좀 크게 뛴 모습도 보이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차근차근히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 전기차에서 안전을 가장 강조를 해요. 네. 그게 곧 마케팅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시장의 소비자도 그렇고 이런 대기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분명히 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할 때 뭐 2연상, 3연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회사라고 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것, 2차 전지 그 안전주를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럼 차트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화재와 관련 있는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종목도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종목일까요? 살짝 나왔어요. 살짝 나왔어요. 4%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네. 사실 오늘 장은 웬만한 회사들 다 올라가는 장이었으니까 네. 이건 사실 상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바로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가지고 나온 회사의 차트고 차트는 2024년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일본 기준이고요. 자, 여기서 주가 지지 딱 받고 있다가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여기 전기차 캐즘 해가지고 쭉쭉 빠졌어요. 예.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서 더 안 빠지고 6,700원대에서 꾸준하게 딱 쌍바닥을 딱 이뤄주고 있죠.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횡보를 하더라도 추후에 뭐 해리스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된다든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현대나 기아차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잡아먹고 있다든지 이런 이슈들이나 지표가 나오면 순식간에 솟을 거예요. 예, 순식간에 솟아서 여기 이제 저항대인 11,000원대에 딱 한 번 부딪힐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뭐 두 번 뭐 상승, 세 번 상승 말씀드렸는데 한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봐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사실 한 번 오르면 차익 매물을 좀 많이 뱉어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한 10,000원 정도에 지금 공략을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공략 같은 경우는 7,3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립니다. 종목명은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이걸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2차전지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안에서도 이 배터리 안전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배터리 방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요. 공략가 7,300원,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명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의 2차 전지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전차남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차남 전문가님, 지금 많이 피로해 보이세요. 저는 두 분이 제가 매주 방송할 때마다 느껴요. 네. 두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나 나를 잊었나. 아니죠. 원래 우리 오늘 같은 경우는 11시 25분에 저한테 주시기로 했거든요. 윤호 전문가님이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덕분에 네. 캐즘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EV3 판매량이 그렇게 다른 전기차에서 많은지도 네. 이번에 좀 알게 됐고요. 일단 오늘은 이윤호 전문가님과 좀 반대되는 섹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바닥을 기고 있는 섹터. 아직 반등도 나오지 않은 섹터인가요? 그렇지. 곧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섹터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10%, 15% 이상 상승 나올 만한 종목을 내가 찾고 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요. 여기 서둘러 가지고 먼저 여기 제 바로 손 밑에 있는 제가 계속 손으로 때리고 있는 이 QR코드 이 팍스 통신망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이 팍스 통신망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 콜라텍과 먼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방송 시간 10분도 안 남았는데 제가 일단은 이 종목 바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섹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블랙골드라고 불리는 국제 유가 섹터에 속하고요. 종목명은 시크릿입니다. 한마디로 안 알려드릴 거예요. 종목명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알려드릴 거다? 여기입니다. 바로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 팍스 통신망 통해서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만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추석 선물 세트는 이 종목이었다고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이 종목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대한민국의 엑슨모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엑슨모빌이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회사야?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항상 GS 칼텍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GS 편의점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GS 칼텍스가 많다고 하면은 미국은 엑스모빌이란 주유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정유회사가 엑스모빌이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이 추석 선물 세트에 속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의 엑스모빌에 속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수혜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됐을 때 바로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기도 하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바로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고 업종의 지수도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낙폭 가대 섹터. 사실 이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단기 낙폭 가대 섹터가 아니라 바닥을 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해 못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람 몸으로 따지면은 그냥 발바닥에 있고요. 또한 신발로 따지면 밑창에 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없다. 한마디로 지금 공략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10% 이상의 상승률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고 이제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대한민국에서 막 밸류업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밸류업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품절주에 속하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회사. 근데 오늘 영웅전천함이 준비한 추석 선물인 요 시크릿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최대주주의 지분만 하더라도요. 자사주 지분과 최대주주 지분 포함해서 총 몇 프로냐?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요. 이게 몇이야? 한 뭐요? 80.88이요. 89.88. 49.88이요. 아, 49.88. 근데 이거 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78, 한마디로 80% 가까이 되는 한마디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유통 비율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품절주에 속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중소형 회사나 또는 잡초 같은 종목 건드렸다가 여러분들이 수익 보려다 손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그냥 묻어만 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기엔 크게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동 긴장감이 고조가 됐을 때 주가가 15%, 20%도 충분히 상승 나올 만한 회사입니다.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66달러대에서 막 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이란 또는 하마스 이런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중동 이슈가 좀 부각만 된다고 하면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국제유가 상승에 발맞춰서 주가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2차 전지 섹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영웅전천함이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코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드릴 이 추석 선물 이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 좀 더 마음이 기웁니다. 그냥 이윤호 씨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최근에 유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오펙에서 지금 앞으로 수요 감산하고 있다.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아나운서님의 생각과 크게 또 다르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미국 주식이든 미국 선물이나 뭐 국내 주식 한마디로 좀 조금 더 포괄적인 느낌, 한마디로 좀 크게 좀 보는 시선이 좀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 가격을 크게 주가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나운서님? 뭐 리튬 가격인가요? 그렇죠. NCM. 네, 니켈, 망간, 코발트, 즉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앨범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앨범엘이라고 리튬을 주로 좀 다루는 회사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앨범엘의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면은 그 다음날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섹터나 원자재 섹터 같은 경우의 주가가 역시 동반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게 2차 전지는 니켈이나 망간이나 코발트 또는 리튬 가격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2차 전지의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다 그런 부분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도 좋지 않아져요. 하지만 지금보다도 국제 유가가 더 낙폭을 키울 가능성보다도요. 오히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나오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코스피가 더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반등 나오겠습니까? 보통은 더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분들보다도 반등 나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상승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제유가는 바닥이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섹터 당장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어제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인 CPI가 발표가 됐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됐어요.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에서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이전 한마디로 전월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대비해가지고 한마디로 2%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이전 전월 대비해서 조금 소폭 상승치가 나왔고 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역시나 전월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오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이루어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B컷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더 크게 B컷으로 인하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이 실리는 그런 요인들로 저는 작용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크릿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제유가와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유가가 한 차례 하락했지만은 저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 유가가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금리 인상됐을 때 유가 하락 났어요. 한마디로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금리 인하되고 저금리가 유지됐을 때는 유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한 금리 인하만 된다고 하면은 이 주식은 바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추석 선물 이 종목은 바로 신고가라 이거예요. 16.44%가 급등 중이다. 뉴스 기사에서 나왔잖아요. 금리 인하만 되면 이 종목은 바로 20% 이상 상승 나온다고요. 한마디로 다음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전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는 20%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0% 상승 나와서 여러분들 공략할 거예요. 상승 나오기 전에 공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 팍스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QR코드 통해 가지고 우리 증시콜라텍과 서둘러서 함께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가이드라인 제가 바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의 가이드라인 바로 제시 드리면은 현재 주가가 19,500원도 안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19,5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19,000원 사이에서 18,000원 사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21,000원에서 22,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2주 사이에 내가 수익 볼 종목을 찾고 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입니다. 팍스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방송 시간 1분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 정치콜라텍과 함께해서 이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국제유가 관련주라고 합니다. 국제유가 관련주를 또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제유가 쪽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기업은 대한민국의 엑슨모빌이라고 합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유회사인데요. 대한민국의 엑슨모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대표적인 국내 정유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합니다. 이제 9월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오늘 섹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는 품절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적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와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 18,000원에서 19,000원 공략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두 가지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